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 총성이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할까? 그것도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자, 1번으로 등록을 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양강 구도죠. 지금은 현재로선 2파전이 치열한데 그 구도에 더 긴장감을 더하는 건 역시 민심의 향방일 겁니다. 자, 여론조사가 거듭될수록 이 4번의 조사 동안 3차 조사 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4차 때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이었는데요. 3차 이후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황교안 의원이 3위권 형성하고 있고요. 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김기현 의원은 지지율 정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 뭐 한 달 더 선거 남아있는데 이 강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어나가고 싶을 것이고 김기현 의원은 다시 되돌려야 할 텐데 자, 지지율 여론조사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안철수 의원의 저 지지율 변동은 자력이 아니라 어부지리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안철수 의원이 쭉 유지하는 게, 유지 관리하는 게 승리의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네. 자, 뭐 당내에는 일부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너무 나선다. 이걸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심리가 상당 부분 녹아 있는 것은 이 데이터, 이 수치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에게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를 유지 관리해서 결국은 당내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그동안에 이 장고하면서 자고우면 하는 이런 정치 캐릭터가 상당 부분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네. 당내에는 또 자기 세력이 마땅치 않습니다. 뭐 본인 입으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한 20명쯤 있다라고 하는데 설사 20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11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20명이라고 하면 네. 그건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유의 그 어눌한 언변과 또 정통성, 당내에서 이 뿌리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최종적으로 볼 때 이번 전대에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그런 후보,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 같은 윤핵관들과 가까운 이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면 정권이 중반을 넘어서 변곡점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권력이 상승 기류에 있고 이 상승 기류에 올라탄 윤핵관과의 연대, 김기현 의원의 이 당선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렇게 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운영되는 네. 대통령 중심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이런 방식은 말이죠. 과거의 그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논란이 부채질되고 그 논란이 결국은 패배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핵관 대 비윤핵관 혹은 친윤 대 비윤의 이 대결 구도는 사실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소위 지금 친윤이 당 대표를 잡아도 내년 총선에는 당 입장에서는 악재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친윤과 비윤의 구도가 네. 확실히 고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예. 결국은 그것이 터지는 그 어떤 뭐랄까 분기점이 총선이 될 것이고 그 총선을 네. 목전에 두고 내분이 일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런 지지율 때문일까? 소위 윤핵관, 윤심을 얻고 있는 그런 핵심 측근들은 좀 급해진 모양새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안철수 의원과 밥 한 끼,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다. 박수영 의원은 안철수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 시절 24시간을 잠적한 적도 있고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분개했다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좀 어른스럽다라기보다는 좀 유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친윤계가 불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안철수 흠집 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지금 뭐 일단은 여론조사장은 안 의원이 앞서고 있는데 강세가 좀 수그러들까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지율의 변동은 앞으로도 출렁거릴 수 있다고 네네. 봅니다. 다만 지금 친윤계가 당권 장악을 위해서 룰도 바꿨잖아요.
100% 당원 투표로 룰도 바꾸고 네. 또 결선 투표를 도입해서 어떻게든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네네.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가장 유력시되던 나경원 후보까지도 주저앉혔는데 이 당권이라고 하는 밥상을 엄한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갖다 네네. 바친 꼴이 됐어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네거티브니 아니면은 뭐 대통령과 친하지 않느니 이런 뭐 유치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에 이제 개입을 선언을 한 만큼 이것이 미칠 여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소위 야당과의 갈등 네. 지금 이제 민주당도 오늘 또 여권과의 전선을 더 강화하는 조치들이 지금 한두 가지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 안철수 후보가 아까 김대엽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지지율을 올린 게 아니라 네. 일종의 그 윤심 마케팅의 한계, 그 다음에 나경원 밀어내기의 역풍이 이제 여기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한 달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자,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당사자들도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윤 대통령과 반대쪽에 있는 유승민과 겹치지 않나. 안철수가 손댄 당은 다 망한다. 좀 심하게 얘기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토트넘의 공격 듀오죠. 손흥민과 해리케인을 비유하면서 윤 대통령이 손흥민, 내가 해리케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상대를 비판하는 비유는 아닌데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박 교수님, 이것도 역시 약간 유치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선거에서요 네거티브가 등장하는 시기가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굳히기에 들어갈 때, 예. 막판에 그리고 또는 역전이 필요할 때. 그거 아닌 방법이 없을 때. 그렇죠. 이럴 때 네거티브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기현 후보 측에서 이렇게 유치한 네거티브를 하는 게 굳히기를 위한 거냐?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럼 역전을 위한 것인데 대부분 이런 네거티브가 먹히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 이슈들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발휘해야지 이게 네.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수선되면 당이 뭐 망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이준석 대표가 다 써먹었던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네거티브만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현재 지지율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역부족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철수 대표를 네. 따라잡을 수 없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이 판이 흔들릴 정도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